안녕하세요. 짠돌이 만수르의 짠만입니다. 오늘은 요식업, 음식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절대 망하지 않는 가게, 요런 가게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 한 자리에서 10년을 넘게 장사를 했어요. 일본 원자력 발전소 터졌을 때도 장사를 했고, 리먼 때도 장사를 했고, 요번에 코로나 때도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망하지 않고 10년을 넘게 하고 있습니다. 13년 차입니다. 13년 차. 13년 동안 다른 곳에 떠나지 않고 이 한 곳에서만 장사를 했어요. 우선 13년 동안 한 자리에서 장사를 하는 동안 가게를 조그만 데서 옆가게를 늘리고, 그리고 옆가게를 늘리고, 옆가게를 늘리고, 이렇게 장사하지 않았습니다. 큰 가게에서 조그맣게 줄이고, 조그맣게 줄이고, 조그맣게 줄였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조금 다르게 하시면 절대 망할 수가 없어요. 크게 장사할 때 월세가 예를 들어서 300만원, 근데 매출은 3천만원, 3분의 1로 줄였어요. 월세가 80만원 혹은 100만원, 매출은 3천만원. 이 시스템을 만들면 돼요. 그러면 크게 장사할 때는 월세도 많이 나가고, 그리고 인건비도 굉장히 많이 나가는데, 줄이면 사람이 필요가 없어요. 동선만 잘 만들면. 최소의 인원으로 크게 장사했을 때 3천만 원의 매출을 조그맣게 장사했을 때도 내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첫째, 절대 망하진 않죠. 그리고 남는 돈이 인건비에서 줄고 임대료에서 주니까 굉장히 돈이 많이 쌓입니다. 예전에 장사가 굉장히 크게 하면서 잘 될 때 저는 동네 먹자에서 이제 장사를 하고 있어요. 그것도 굉장히 짧은 동네. 근데 부천에 중동에 번화가가 있는데 거길로 왜 안 나가냐라고 하시는 고객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하지만 저는 안 나가고 오히려 가게를 약 한 40평, 50평 되는 가게에서 10평으로 줄였어요. 이 코로나 터졌을 때 얘기가 아니에요. 한 4년 전이니까 한참 장사 잘 될 때 과감하게 줄였어요. 그 이유는 임대료 부담을 먼저 첫 번째 줄이고 싶었고요. 그리고 인건비를 2명 정도 절약하고 싶었어요. 그러면서 매출을 어떻게 그 매출을 유지를 할까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게 사람들이 이해를 못 했었는데, 지금 이제 배달의 민족이랑 요기요 어플 이런 배달이 성행하고, 더군다나 요번에 코로나가 터지면서 또 2.5단계가 시작되면서 제 예상은 조금 적중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절대 망하지 않는 가게 첫 번째는요, 가게를 최대한 조그맣게 오픈을 해라. 진짜 최대한 조그맣게. 그렇다고 조그맣게 오픈한다고 해가지고 되게 목 좋은데, 아주 좋은데 있죠. 그런데 가서 조그만 데도 월세가 막 300만원, 500만원, 1000만원짜리 이런 데서 오픈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요. 동네 먹자에 보면 권리금, 특히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안 좋은 자리들이, 코로나 때문에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권리금이 없이 나오는 가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월세가 한 50만원에서 100만원 사이. 저희 가게가 지금 한 10평 정도 되거든요. 요 정도 가게가 적당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요거보다 조금 더 작아도 되고, 요거보다 약간 더 커도 되고, 급할 때 혼자서 운영할 수 있을 만한 크기. 요게 우선 첫 번째 키포인트예요. 그리고 이제 음식 장사를 어떤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해야 되냐면, 음식 장사를 해서 대박을 낸다. 진짜 돈을 많이 번다. 손님이 푹적푹적 해가지고 진짜
누가 봤을 때는 야 돈을 긁어 모은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망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 생각을 갖는 게 아니고 조그맣게 운영을 하면서 그냥 샤부작 운영하면서 순수익이 500만원에서 1000만원, 잘 벌면 1000만원, 못 벌면 500만원, 한 요 정도 가져간다 생각하고 오픈을 하시면 마음이 편합니다. 조그만 가게, 월세 적고 내가 직접 만들 수 있는 아이템으로 어디서 받아다가 체인점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내가 직접 할 수 있는 아이템으로 하면 좋고요. 혹은 체인점이라고 하더라도 뭐 거의 개인점 같은 체인점이 있잖아요. 처음에 간판만 같은 거 쓰고 물건 사입 다 되는 이런 체인점들도 있어요. 그런 데들 위주로 해가지고 조그맣게 오픈을 하면 망하지 않고 충분히 살아남지 않을까. 그리고 직원을 최대한 적게 써야 되기 때문에 주방이나 홀 운영을 할 때 무조건 동선을 생각을 해야 돼요. 여기 보시면 주방 엄청 이 문이 있잖아요. 여기 뒤쪽이 테이블이 5개 있어요. 5개. 바로 주방에서 홀이 보이는 구조인 거예요. 그래서 한가할 때는 혼자서도 운영이 가능하고 바쁠 때는 2명 거기다가 알바 1명 딱 이렇게만 운영해서 매출을 2천에서 3천만 원 사이 정도만 팔면 순수익은 굉장히 많이 남는 구조죠. 그렇기 때문에 조그맣게 운영을 해라. 배달 전화 오네요. 잠시만요. 그리고 돈을 버시면 장사를 해서 돈을 버시면 좋은 차 사지 마시고요. 좋은 집 사지 마시고요. 명품 사지 마시고요. 뭐 여자친구는 사귀셔도 되는데 우선 상가를 사세요. 상가를. 내가 월세를 내고 월세 50만원 80만원도 아까운 거예요. 그냥 내 거에서 월세 안 내고 평생 장사할 생각으로 처음에 그런 마인드를 갖고서 장사를 하셔서 돈을 모으셔가지고 첫 번째로 상가를 사는 거예요. 내 상가. 근데 거길로 함정이 있습니다. 바로 이사를 가시면 안 되고요. 본점에서 계속 장사를 하시고 거긴 그냥 세를 주세요. 그래서 본점에서 일하고 거기서 월세 받고 그러면 본점에서 월세가 80인데 거기서 월세가 80이 나와요. 그럼 어찌됐건 여기서 월세를 내지만 저기서 월세가 들어오니까 내가 여기로 넘어간 거랑 또 어차피 같은 꼴인 거예요. 여기서 들어오니까 빵원에 장사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갖고서 처음에 음식 장사를 시작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나중에 어느 정도 장사가 잘 된다 그러면은 옮겨도 좋지만 본점이 잘 되면 본점은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이제 2번째 직영점을 운영을 하는 방법을 추천을 드립니다. 조그맣게. 그리고 작지만 순수익이 높은 가게로 만드셔야 돼요. 가게를 박리담회로 파시면 너무 힘들어요. 박리담회는 혼자서 절대 할 수가 없어요. 인건비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박리담회보다는 어느 정도 적정한 금액을 받고 거기에 따른 맛이나 서비스를 드리는 게 저는 더 현명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 가게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집보다 주류가 조금 비싸요. 항상 그래왔어요. 항상. 소주가 3,000원일 때 뭐 4,000원 받았고요. 저는. 딴 집들이 소주를 3,000원에서 4,000원 올렸을 때 저는 맥주를 5,000원으로 올렸어요. 다른 집보다 조금 더 1,000원씩.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뭐 손님이 떨어질 것 같긴 하지만 그만큼 술 말고 음식에서 좀 이제 메리트를 좀 주면 손님들께서는 술 조금 더 비싼 거는 좀 이해하시고 와서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술은 받을 만큼 받고요. 그리고 음식은 완전히 싸진 않고 중고가
중저가도 아니고 중에서 고가 사이를 받아요. 지금 상황에도. 근데 대신에 퀄리티를 정말 좋게 드려요. 정말 한상, 정말로 정성껏, 그리고 공부도 계속 해서 새로운 음식들 좀 내려고 노력을 하고, 이렇게 해서 좀 한 테이블 받더라도 매출이 어느 정도 높게끔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손님이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저 가게 되게 조그맣고 매출도 별로 높지 않을 것 같아 하는데, 그 매출 대비 지출을 다 빼보면 순수익이 굉장히 높은 가게죠. 제가 이렇게 작게 운영하지만 이제 실장님 안 계시고 혼자서 장사할 때, 알바 쓰고 알바 2명 쓰고 장사할 때는 한 달에 다 빼고 순수익 1,500만 원 정도 꾸준히 벌었고요. 지금도 이제 오토로 돌아가요. 오토로 매주 월요일 쉬고 화수목금 토일 이렇게 장사하는데, 그래도 수익이 굉장히 높은 편에 속하는 가게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를 어떻게 만들었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받을 만큼 받아라, 박리담회 하지 말고 받을 만큼 받아라, 이런 식으로 이제 가격을 설정해 놨고요. 거기에 따른 음식의 메리트를, 우리 가게의 메리트를 더 높이는 방법을 생각을 하시면 장사할 맛이 나죠. 손님 한두 팀만 받아도 돈이 많이 남으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되고요. 그리고 코로나 때도 매출이 높은 가게, 이거를 하려면 앞에서 말씀드린 그 한 개, 두 개가 접목이 되면 코로나 때도 매출이 높아요. 그러니까 절대로 망하지 않는 가게랑 아까 전에 작지만 순수익이 높은 가게 설명해 드렸잖아요. 그게 접목이 되면 코로나 때도 매출이 떨어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순수익이 거의 비슷해요. 거의.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10년 가까이 해오다 보니까 월세도 안 나가게 만들어놨고, 인건비도 최저로 맞춰놨고, 원래는 직원도 없어요. 직원도 없이 알바 2명이랑 하는데, 요즘은 제가 다른 일들도 많이 하고 체인 사업도 좀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서 같이 함께할 분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인건비를 제해도 그래도 좀 많이 남는 편에 속하고요. 그리고 지금 코로나가 2.5단계가 이제 격상되면서 음식점들이 9시 이후에는 장사를 못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결국은 배달을 시작하셨던 분들만 또 살아남게 되는 거예요. 근데 가게들이, 큰 업소들은 배달을 과연 할 수가 있을까요? 이제 와선 못해요. 지금 코로나 2.5단계 돼서 갑자기 배달을 시작하려고 해도 배달의 민족에다가 신청하고 구성 짜고 책자 광고 내고 이러면 금방 또 한 달 지나가서 힘들고요. 조그맣게 줄여가지고 벌써 장사를 하셨던 분들은 지금 아마 배달 매출이 더 올라왔을 거예요. 따라서 코로나 때도 매출이 안 떨어지고 장사를 하실 거면 여러 가지를 같이 하셔야 돼요. 홀장사, 포장, 배달, 그리고 샵인샵. 요렇게 4가지만 운영을 하시면 코로나 때도 매출은 떨어지지 않고 어느 정도 올라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홀장사는 당연히 아시겠고, 조그맣게 홀장사, 제가 아까 얘기한 거 크게 말고요. 조그맣게 월세 안 나가거나 혹은 50만원에서 100만원 사이 부담 안 가게 거기서 홀장사를 하시고, 그리고 포장 당연히 해야 되고요. 포장은 대형 매장이나 혹은 프랜차이즈 음식점들은 다 하잖아요. 배달 필수입니다. 무조건 배달을 하셔야 돼요. 지금은 조그맣게 장사하시는데, 큰데도 마찬가지예요. 무조건 배달을 하셔야 돼요. 큰 가게가 커가지고 바쁘다고 배달을 못할 것 같다는 거는 안 되고요. 이런 상황에서 혹시나 모르기 때문에 배달은 무조건 같이 갖고 가셔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4번째가 샵인샵인데, 요즘은 가게를 하나를 운영하면서 여러 개 상호를 걸고서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대표적으로 중국집이 그렇잖아요. 중국집에서 냉면 팔고요.
다른 거 이름 걸고 짜장면 팔고 그리고 순댓국 팔고 육개장 팔고 근데 상호가 다 달라요. 전화해보면 다 같은 집인데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여러 개까지는 하기는 힘들고 제가 추천해드리는 방법은 한 매장에서 제가 이제 저는 이제 횟집을 운영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 제가 제일 잘하는 음식이 매운탕이에요. 그래서 매운탕 브랜드를 만든 거예요. 대신에 배달은 횟집이랑 매운탕이 같이 나가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횟집은 횟집대로 매출이 나오고 매운탕집은 매운탕대로 매출이 나오고 월세는 안 나가고 인건비는 똑같이 들고 이렇게 되면 당연히 매출은 점점점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코로나 때도 떨어지진 않아요. 유지가 되지.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셔야 돼요. 조그맣게 인건비 절약하고 그리고 웬만하면 돈 모아서 빨리 내 상가 사서 글로 옮겨갈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돈 번다고 사치하지 말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최소한 6개월 정도의 여유 자금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샵인샵 같은 시간대에 어떻게 해서든 많이 팔아야 돼요. 박리담회로 많이 파는 게 아니라 비싸게 많이 팔아야 돼요. 저 사람들이 내가 5만원짜리를 파는데 비싸다고 느낄 수 있겠지만 먹었을 때 먹고 나서 야, 그 집은 비싼 게 아니었어. 야, 비쌀만 하네. 값어치 하네. 이런 말을 들어야 돼요. 야, 이 집 싸네. 야, 이 가격에 뭐가 남어? 그런 가게는 오래 못 갑니다. 그리고 그런 가게는 가서 보면 그 장사하시는 분들 표정을 보면 표정이 안 좋아요. 근데 어떤 집은 이렇게 한가한 것 같은데도 좀 이제 여유가 있는 집들이 있어요. 여유. 뭐 저도 그런 가게 중에 하나인데 마진율을 굉장히 높게 잡아놨죠. 마진율. 보통 프랜차이즈 하시는 분들을 제가 가끔 만나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영업하시는 분들이나 프랜차이즈 회사에 다니시는 분들한테 이제 조언을 좀 구하는데 프랜차이즈는 딴 거 없대요. 프랜차이즈를 늘리려면 그러니까 체인 사업으로 성공하려면 무조건 쩐주가 붙어야 된대요. 쩐주가. 돈 많은 사람들이 붙어서 비싼 데다가 빵 터트려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사람은 장사가 안 돼서 망할 수도 있어요. 돈은 많으니까 망하진 않겠죠. 그런데 적자가 날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거랑 상관없이 그 사람이 좋은 곳에다가 터트려줬고 그리고 음식을 싸게 박리담회로 팔았기 때문에 점주가 얼마를 가져가는지는 상관없이 그걸 보고 이제 자영업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가맹비를 내고 체인을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얼마나 안 좋습니까? 그걸 보면 이 음식 장사하는 사람으로서 보면 저는 그런 마인드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 이제 장사하시려는 분들이 가끔 저한테도 찾아오세요. 그러면 저는 솔직하게 얘기를 해요. 남이 봤을 때는 장사가 안 된다고 느낄 수도 있다. 그리고 대박은 못 내지만 장사하셔가지고 이렇게 경기 안 좋은데 500만원 잘 벌면 1000만원 사이를 벌 수 있다. 못 벌 때는 300도 벌 수 있다. 근데 투자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도 않고 한 3천만원 정도면 가게까지 얻을 수 있으시니까 한번 생각해 보셔라. 이렇게는 얘기는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자영업 하실 때 하시는 건 좋아요. 먹고 살려고 하시는 건데 그거 가지고 뭐 누가 뭐라고 합니까? 근데 절대 크게 차리지 마세요. 그리고 시설비에 그렇게 크게 돈 투자하지 마세요. 어차피 시간 지나면 다 똥돼요. 시설은. 그럴 바에는 적은 돈으로 투자하고 한 3년 혹은 4년마다 한 번씩 리모델링 한 번씩 해주세요. 깨끗하게. 최소한의 비용으로. 간판 한번 첨가리하고 안에 조명 한번 바꾸고 안에 페인트 한번 바꿔주고
타일 바꿔주고 그냥 요 정도만 해도 충분히 깨끗해 보여요. 좋아 보이고. 절대로 거칠에 치중하는 그런 프랜차이즈 같은데 현혹되지 마시고요. 조그맣게 장사해서 돈 그래도 꾸준히 한 500만 원 이상 버실 생각으로 하시고 음식 장사에 뛰어드시길 바래요. 근데 굉장히 힘드니까 그것만 생각하시고, 근데 몸에 또 적응되면은 요것만큼 쏠쏠한 게 없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그리고 제가 그렇게 운영을 함으로써 지금 코로나 때도 매출이 그렇게 떨어지지 않았고, 그리고 제가 저번 영상, 저번 영상에서 보여드렸듯이 상가 투자도 지금 상황에서 하면서 월세도 받으면서 무인 커피숍도 운영하면서 무인 세탁소도 운영을 하면서 음식 장사도 하면서 이러면서 수익을 내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다 작게 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제가 음식 장사를 50평, 100평 이렇게 크게 했으면 다른 데 신경 쓸 수도 없어요. 직원 관리해야 되지, 세무 관리해야지, 뭐 문제 터지면 메꿔야지, 장사 안 되면 어디서 돈 빌려와야 되지, 임대료, 건물주가 임대료 올린다고 하면 가서 사정해야지. 아니, 왜 그렇게 음식 장사를 힘들게 장사하십니까? 그냥 조그맣게 군고구마 장사한다 생각하고, 아니면 붕어빵 장사한다 생각하고, 작은 가게에서 그냥 월세 없이 그렇게 장사하시면 돼요. 아니면 월세 조그맣게 100만원. 저는 3천만원 정도면 음식 장사 하시는데 충분한 금액이라고 생각을 해요. 3천만원. 그러면 그거 가지고 가게도 얻으시고, 물론 권리금 없는데 가게도 얻으시고, 그리고 인테리어 살짝 손보고, 그 나머지 1,000만원 남는 것 가지고서 집기 사고, 뭐 이렇게 장사도 해도 자기가 어느 정도의 음식에 대한 맛만 있고 아이템만 좋다고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신에 아이템을 생각할 때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배달을 할 수 있는 아이템이어야 돼요. 배달이랑 홀이랑 병행할 수 있는 아이템. 그리고 사람이 사람이 여러 명 붙어서 만들어야 되는 음식은 힘들어요. 간단하게 보조 요 정도면 음식이 계속 나올 수 있는 한 요 정도, 네, 그렇게 하시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요번에 코로나 2.5단계가 격상되긴 했지만 사실 매출은 떨어지진 않았어요. 그리고 오히려 배달 매출은 더 이제 올라간 상황이고요. 홀은 뭐 코로나가 터지면서부터 이제 없어지기는 했어요. 근데 이제 배달이 받쳐주기 때문에 홀도 어느 정도 받쳐줬었고요. 매출은 오히려 떨어지지 않았고. 자, 우선 며칠 동안 코로나 전 한 일주일 정도를 제가 장사를 한 거를 9월 30일이면 코로나 2.5단계 격상되기 바로 전날이죠. 12시까지밖에 장사를 못했을 거예요. 이때는 89만 1,000원을 팔았고요. 이렇게 보시면 요기요에서 25만 3,000원 바로 결제, 배달의 민족에서 23만 9,000원. 이거는 선결제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카드 결제는, 현장 결제는 따로 적용되지 않고요. 그리고 그 전날에 보시면 토요일날 코로나인데도 테이블 5개에서 106만 3,000원에서 플러스 2만 3,000원을 더 팔았어요. 약 103만원 정도 팔았고요. 직원이 저 빼고 한 명 더 있고 알바 1명이라 이렇게 3명이서 판 거예요. 보시면 테이블이 5개밖에 없어요. 하나, 둘, 셋, 넷, 5. 근데 매출은 100만원이 넘었죠. 요즘 시대에서, 요즘 같은 상황에서. 되게 감사하고요. 이렇게 보시면 금요일날 97만원을 팔았어요. 목요일날, 장사 안 되는 목요일날 70만원 정도 팔았고요. 수요일날 이렇게 팔았고요. 월요일날 쉬고 난 다음날 화요일날 112만 8천원을 팔았습니다. 굉장히 많이 팔죠.
이게 대형 매장에 비하면 굉장히 적은 매출이에요. 제가 얘기했던 게 이거예요. 남이 봤을 때는 일매출이 적어 보일 수가 있는데 이렇게 테이블 5개에서 이 정도 매출을 지금 시대에서 팔고 있는 거는요, 굉장히 잘 파는 거예요. 마진율도 박리담회가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팔았다고 치면 제 생각에는 한 순수익 이날 50만 원은 벌었어요. 제가 다 빼고 인건비 빼고 월세 빼고 재료비 빼고 한 50만 원 정도는 남았을 거예요. 호스기기인데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려요. 왜 홀이랑 배달이랑 같이 해야 되냐고. 그러면 이게 이제 어저께 판 거예요. 보이시죠? 이게 이제 다 횟집이고, 요 우알대라는 게 매운탕 브랜드예요. 샵인샵으로 제가 하고 있는 거 우러갈탕. 여기 보시면 홀 매출 말고 배달 매출만도 이렇게 나와요. 하루에. 그러면 어저께 하루 종일 해가지고 배달 매출이 얼마냐? 여기 보시면 홀 매출 빼고 배달만 86만 원을 팔았어요. 이 동네 상권에서 월세 뭐 비싸야 한 70만 원, 60만 원 되는 동네 상권에서 배달 매출로만 86만 원. 포장도 빼고요. 이건 순수 배달이에요. 여러분도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도 만약에 자영업을 하시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제가 두서없이 얘기하긴 했지만 그래도 잘 캐치해가지고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번 코로나 때 8월 4일 이제 횟집 비수기이기도 하고 여름 휴가 때이기도 하고 코로나까지 겹쳐서 를 새로 했어요. 리모델링이죠, 리모델링. 가게 이제 지저분한 데도 고치고, 바닥 타일 고치고, 뭐 등 바꾸고, 주방 바닥 바꾸고, 밖에 테라스 바꾸고, 뭐 이런 공사 했는데, 감사하게도 나라에서 부천산업진흥원이라는 곳에서, 나라에서 운영되는 정부기관이죠. 거기서 코로나 그 자금이라고 해서 힘든 자영업자들, 뭐 힘든 자영업자들 중에서 오래 장사하신 분들에 한해서 앞으로 계속 하실 분들을 이제 뽑아가지고 선별해서 1,000만 원씩 지원이 나왔어요. 물론 그걸로 이제 가게 운영하는데 돈을 쓰라는 건 아니고요. 현금으로 주신 게 아니니까 리모델링으로만 쓸 수 있는 돈이었어요. 그래서 요번에 공사까지 마쳤고, 제가 공사했던 모습들이라든지 그리고 뭐 그런 과정들도 한번 제가 사진을 찍어놨으니까 영상이랑 같이 끼워서 보여드리고요. 좀 코로나인데도 이렇게 가게를 바꾸고 좀 긍정적으로 장사를 할 수 있다, 이런 거를 조금 보여드리려고, 노하우 아닌 노하우를, 물론 이 음식 장사 하시는 분들, 오래되신 분들은 다 아실 내용인데 새로 하실 분들한테 분명히 이렇게 힘든데도 장사하시려는 분들이 계세요. 왜냐면 프랜차이즈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음식 하시는 분들 좀 말려드리고 싶어요. 어떤 부분에서. 물론 좋은 프랜차이즈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대부분 본사 이익을 많이 취해야 하기 때문에 점주가 못 버는 구조를 갖고 있어요. 웬만큼 매출 나오지 않는 이상은 못 벌어요. 제가 일예로 말씀드리면, 제가 3가지를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이제 저희 가게랑, 그리고 부천 상동에서 통닭집을 운영하는데 그 친구랑, 그리고 송내동에서 제 친구가 차돌박이 집을 해요. 물론 사장은 아니고 걔는 이제 점장으로 있는데, 이 3개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저희 가게는 2,000을 팔면 제가 한 800만 원 정도 남아요. 순수익. 2,500을 팔면 1,000만 원 정도 남고요. 3,000을 팔면 지금 한 1,200 정도 남을 것 같아요. 1,200, 1,300 정도. 혼자 장사했을 때는 2,500만 팔아도 1,500을 가져갔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함께 하시는 식구가 있기 때문에 그분 인건비 빼고 그러면은 한 2,000을 팔면 한 800 정도 가져간다. 뭐 못 가져가면 700 이렇게 가져가겠죠. 2,000을 팔면. 근데 제 친구는 노 땡땡 통닭을 해요. 체인이죠. 그 있잖아요. 엄청 힘들게 하는 거. 가마솥 통닭 하는데 힘들잖아요. 손으로 예전에 보니까는 무도 손으로 다 썰어가지고 그거 언제 그러고 있냐고. 근데 걔가 한 5천만 원을 팔아요. 5천만 원. 5천만 원을 팔면 제가 듣기로는 5천을 팔면 월세가 230만 원짜리 가게에서 하는데 5천을 팔면 직원이 한 8명이거든요. 배달부까지. 5천을 팔면 한 저랑 비슷하게 가져가잖아. 800만 원? 1000만 원? 근데 제가 걔네 매장 가잖아요. 그러면 진짜 완전 노가다예요. 노가다. 직원들이 계속 튀기는 애들이 있고요. 힘들어요. 이렇게 저처럼 포성포성하지도 않아요. 진짜 땀에 쩔어가지고 계속 이러고 있어요. 계속 배달 왔다 갔다 하고 전화 계속 받고 네 어쩌고 그렇게 하는 가게인데 5천을 팔아야 1000만 원 정도, 한 800 정도 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요즘은 뭐 얼마나 팔는지 모르겠는데 한동안에는 장사 안 된다고 해서 가보면 뭐 4,000, 3,500, 3,800 이렇게 팔 때도 있다고 했는데 또 요즘 같은 경우는 배달이 많아졌으니까 5, 6천도 팔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찌됐건 그런 친구 한 명. 그리고 송내동에서 차돌박이집을 체인점으로 운영하는 친구가 있어요. 제가 가서 먹어봤는데 와, 차돌박이가 4,900원이에요. 체인이에요, 체인. 근데 가게가 엄청 커요. 월세 얼마냐고 물어보니까 뭐 서울에 계신 분들에 비하면 엄청 싼 거예요. 800만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800만 원. 네, 물어봤어요. 4,900원짜리 팔아서 남냐고. 박리담이죠. 남는데요. 근데 7천만 원을 팔면 하나도 안 남는데요. 7천 이상부터 남는데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오픈 때는 뭐 1억을 넘겼다 이 얘기를 하는데 그건 오픈 때고 오픈빨 빠지면 과연 그렇게 팔 수 있을까요? 4,900원짜리 가지고 7천만 원을 팔아야 또이또이라는데 월세 빼고 인건비 빼고 못 빼고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제 가게, 그 치킨 가게, 차돌박이 가게 이렇게 세 개를 보잖아요. 그리고 지나가다 봐요. 차돌박이 가게 봐요. 와, 빠글빠글해. 야, 장사 잘 되겠네. 치킨 가게 봐. 막 배달이 계속 왔다 갔다 하고 계속 닭 튀기고 있어. 우리 가게 봐. 맨날 앉아 있어. 슬렁슬렁 맨날 직원들끼리 웃으면서 얘기하고 있고. 근데 셋 중에 제일 많이 남는 게 저희 가게예요. 어느 정도 장사만 되면. 되게 아이러니하죠. 그 사람들은 차리는데 2억씩 주고 월세를 800만 원씩 주고 그리고 뭐 체인비도 주고 인테리어도 삐까뻔쩍하게 했는데 안 남는 거야. 이게 프랜차이즈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본인이 음식을 진짜 잘하는 게 있으면 그걸 아이템화 하세요. 그래서 프랜차이즈에 기대지 말고 본인의 브랜드를 만드세요. 이 제 브랜드예요. 우러갈탕 해물포차. 잘 봐주세요.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런 브랜드를 만드셔서 운영을 직접 하셔야 돼요. 그러면 내가 남한테 받아서 아니기 때문에 내가 재료들을 가지고 와서 만들어서 파는 거기 때문에 수익이 극대화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프랜차이즈처럼 박리담회로 팔아서 빠글빠글해 보일 필요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만 팔아도 돈이 되는 가게를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프랜차이즈는 하시면 가격도 마음대로 못 바꿔요.
프랜차이즈를 하시면 젓가락 하나도 그 프랜차이즈 상호명 종이에 적힌 거를 사서 쓰셔야 돼요. 가맹에 다 써져 있어요. 굳이 그거 뭐하러 그럽니까? 나무젓가락 비닐 젓가락 얼마나 싼데. 내가 내 메이커를 만들어서 그거를 알릴 생각을 하세요. 좀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그러면 충분히 돈 버실 수 있습니다. 음식 장사의 조금 중요성, 제가 조금 깊게 얘기하죠. 다른 것들보다. 왜냐면 10년을 넘게 장사해왔고 오픈시켜드린 가게들도 좀 많아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잘 되셨으면 좋겠고, 또 이렇게 음식 장사나 다른 것들도 나중에 음식 만드는 것도 한번 찍어가지고 올리도록 할게요. 코로나인데 마스크 항상 끼시고요. 마스크 항상 끼고 댕겨요. 왜냐면 걸리는 순간 모든 사업을 잠깐 멈춰야 되기 때문에 피해가 막심해서 조심하고 있습니다. 우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그냥 오늘 월요일이라서 쉬는 날이라 할 거 없어서 가게 와가지고 그냥 영상 하나 찍었어요. 고맙습니다. 짠돌이 만수르 감사합니다.